이거는 오늘 뭐 제목은 얘기하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 네. 여직원 햄머 살인 사건이에요. 오, 제목만 들어도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직원이 이 햄머를 맞고 사망한 사건이에요. 살해된 사건인데 네. 이게 2013년도 사건입니다. 2013년. 네. 2013년 9월 10일 가을입니다. 가을 화요일 날 네. 오전 8시경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한 빌딩 4층에 입주해 있는 네. 숯 전문 업체예요. 숯. 숯 까만 숯이요? 예, 예. 네. 까만 숯. 예, 그 전문 업체 S사라고 학계의 편의상 그 S. 그러니까 숯을 개발해 가지고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네네네. 알 수도 있어요. 저희도 저희 집에도 숯 제품 아버지가 이렇게 약간 숯 제품을 좀 신뢰를 하셔가지고 뭐 베개도 있고 뭐 그게 이제 습기도 빨아들이고 가습기 악취도 역할, 예, 제기하고 예. 이 숯이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제품 가공하는 업체네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개포동에 아마 이제 그 빌딩 4층에 입주해 있었나 봐요. 네. 그 업체가. 그런데 그 회사의 사무실 옆에 있는 네. 이 물품 창고가 있어요. 물품 창고. 이 물품 창고에서 그 회사 소속돼 있는 여직원이 네. 예,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아이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청소하는 아주머니. 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쭉 들어가서 그 창고 청소하다가 자스러진 거지. 아침에 이제 8시에 예, 청소하러 오셨다가요. 예.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경비원한테 얘기하고 네. 경비원이 112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관할경찰서가 수서경찰서예요. 개포동이어서요. 예, 수서경찰서 강력 4팀 네. 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거죠. 강력 4팀이 범죄 현장을 이제 한번 가볼게요. 범죄 네. 현장을. 이 여직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니까 9월 10일 날 죽어서 발견되잖아요. 네. 9월 9일 날 분명히 정상 출근한 거 맞아요. 직원들이 정상 출근한 거 봤고요. 네네. 근데 오후에 사라졌어요. 오후에. 오후에 사라져갖고 연락 두절이 됐던 거예요. 퇴근한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거고요. 네. 자, 이제 그런 상태고 범죄 현장을 이제 가볼게요. 네. 이 이제 피해자 이제 이 사망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31살 먹은 문모 씨예요. 문모 네, 씨. 네. 이 회사 사장의 비서 겸 격리 업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비서 업무가 주 업무였대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사장의 비서 겸 격리 업무를 하면 조그만 중소회사에서 격리 담당하면서 사장 그 비서까지 하면 업무 전반을 많이 아우른다고 하는 봐도 무관해요. 그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업무하는 것. 대체로 중소기업이 그렇잖아요. 직원 숫자는 피해자 포함해서 8명 정도 된대요. 네. 그 회사에. 그러니까 적은 거 아니에요. 엄연히 이거 주식회사고. 그렇죠. 적은 거 아니에요. 네.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입사했답니다. 5월 달에. 2013년 5월 달에 입사했는데 9월 10일 날 죽어서 발견됐으니까 한 넉 달. 네. 넉 달 만에 입사한 지 한 넉 달 만에 그 회사 내에서 죽어서 발견된 거예요. 자재 창고에서. 예. 자, 시신을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자세로 누워서 누운 자세 이렇게. 이게 이게 똑바로, 반드시 누운 네. 거죠. 팔다리는 여러 군데 타박이 있어요.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방음 또는 다투는 과정에서 몸싸움. 생긴 네. 예, 그 몸싸움 속에서 생긴 그 상처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몸통을 봤더니 네. 몸통에는 절창, 자창이 없고 네. 그러니까 찌르거나 베인 자국이 없어요. 칼을 사용하지 깨끗해요 않았다는 몸통은. 거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칼을 사용하거나 해서 막 찌르거나 막 긋거나 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흐미하게 목 졸린 자국이 보여요. 액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를 살펴봤더니 후두부 뒤통수라고 그러죠. 네네. 후두부가 함몰됐어요. 예, 그거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과수에서도 직접 사연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후두부 함몰된 것 때문에. 후두부가 함몰됐다면 사용된 그 범구는 볼 것 없이 둔기죠. 둔기죠, 둔기. 예, 둔기죠. 팔다리에 타박상도 있지만 네. 머리에 큰 상처가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타살이에요, 타살. 타살이죠. 그리고 사실은 둔기로 맞는 경우는요, 둔기에 의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타살이지. 그렇죠. 자살할 때 본인이 둔기 때려갖고 자살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거의 없죠.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후두부잖아요. 네, 그럼 뭐가 자기- 떨어져 갖고 맞아서 뭐 그럴 가능성도 낙하된 있지만 걸 맞아 갖고 죽어도 여기
이러고 있으면서 맞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주정부에 떨어져서 죽죠. 여기, 예. 아니면 측두부를 떨어진다든지 이게 맞죠. 근데 후두부에 그렇다면 이거는 뭐 물건이 추락해가지고 맞아서 죽었을 가능성도 없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후두부에 이렇게 숙이고 뭐 있는데? 하는데 떨어져서 맞아서 죽었다 손치더라도 손발에 그게 나올 이유가 없고 목에 맞아요. 액살 자국이 있을 이유가 없죠. 이게요 떨어져서 맞은 거하고 또 때려서 맞은 건 전혀 달라요. 다르죠. 이거 부위를 보면 그 왜 각도가 다르잖아요. 전혀 각도가. 다릅니다. 전혀.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타살이 명확하고. 네, 네. 근데 현장에 범행 도구로 또 볼만한 게 없어요. 둔기인 건 명백한데. 그러면 가져갔나 범인이? 예. 그리고 이제 머리에 집중된 공격으로 봐서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범인의 의지가 보여요. 죽여야 그러니까 되겠다. 한 방이 아닌 거죠 이게. 뭐 어쩌다가 뭐 후두부에 한 예. 방만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인 거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때린 된 거죠. 거네. 집중 공격한 거네요. 그렇죠. 죽으라고. 살인 의지가 공고한 거죠. 아유. 이건 명백히 타살인 거죠. 네. 치마 입고 있었대요. 네네.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다소 흐트러진 모습은 보였지만은 특별히 뭐 치마를 누가 뭐 인위적으로 들쳐놨거나 사후에 무슨 행위를 한 것 같지는 않았고요. 속옷도 제대로 잘 입혀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럼 뭐 여성이라서 그거 꼭 따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범인이 어떤 성적인 목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또 성범죄 목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그 수도 과정에서 있죠. 반항하니까 네, 때렸을 네. 수도 있으니까 배제해서는 안 되고요. 네. 하여튼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추리를 다 하잖아요. 네. 그래놓고 야 이건 이러니까 털고 이건 이러니까 털고 이렇게 과감하게 터는 건 이건 실수할 확률이 100%예요. 남겨둬야 돼요. 가능성은 여지를. 하나, 1, 2, 3, 4 쭉 놔서 우선순위만 정해야 돼요. 가능성이 없는 거 3, 4는 일단 뒤로 딜레이. 그러나 이거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휘관들이. 야, 이거 할 것도 없어. 보지 마. 예. 저도 이제 일선에서 뭐 내가 그 형사계장, 형사팀장, 뭐 수사과장 해봤지만 이 수사 또 지휘에서 내가 딱 하고 있는데 또 서장이나 또 지방청에서 높은 사람이 딱 내려와갖고 보고를 제가 쫙 하잖아요. 이 1, 2, 3, 4를 보고하면 탁 보고 딱 잘난 척 하는 하고. 에이, 야! 인원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3, 4는 왜 갖다 붙였어? 털고 여기에 집중해! 진짜 무식한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아이, 쥐뿔도 모르는 새끼가 나와갖고, 아이고. 뭘 가능성이 알겠냐.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건 답답한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수사에서 터는 배제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놓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수사는 우선순위의 어떤 그 순위의 문제지 가능성을 터는 일은 없어야 돼요. 이거는 성범죄 목적이 있었던 것도 배제하지 말고 가자 이제 네네. 이렇게 보고요. 현장 상황을 봤더니 네. 범행 현장이 또 엄청 깨끗해요. 그 여기서 피를 다량 흘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엄청 깨끗해요. 두부에 큰 힘이 실린 공격을 여러 번 받아서 두개골이 골절 함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유혈이 골편 조각까지 남잖아요. 튀어야지 맞아요. 맞죠. 청소 안 하면. 네. 그런데 또 피도 엄청 흘렸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시신이 있는 그 주변에 피가 흐르는 적도 없고 깨끗해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닦았네요. 싹 다 꺼낸 거죠. 싹 다 꺼낸 거. 야 이거 딱 완전 꺼냈다. 완전 계획범죄네요. 이거 그렇죠. 네. 두개골 골절이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죽은 뒤에 이 사람을 때린 건 아니에요 이거. 살아있을 때 때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피가 안 흐를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흘러요. 엄청나게 흐르죠. 그리고 두개골이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한 부위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질 근데 이게 정도면- 깨질 정도로 공격을 했으면 여기 뭐 두피나 이런 쪽에 피가 안 날 수가 없죠. 엄청나죠. 튀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 혈관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피가 많을 텐데. 그런데도 경찰이 가가지고 누미놀 반응 검사까지 했어요. 네. 그거 깨끗해요. 이상하네. 엄청나게 꼼꼼하게 깔끔하게 닦아냈다고 보이죠. 네, 이게 네. 흐미하게 약간 나오죠. 흐미하게 나온다고 그래도. 하여튼 육안으로는 깨끗해. 이거 범인은 닦아냈는데 그러면 또 닦아낸 거를 또 거기다 놔야 되잖아요. 닦아낸 것도 들고 갔어. 이거는 철저하게 닦은 천 조각까지 다 가져갔다. 이건 철저하게 예, 계획범죄. 계획범죄네요. 그렇죠? 이거는 아까 그 과도하게 여기 집중한 거 보면 살인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딱 계획적이고 그렇죠. 그걸 은폐해야 되겠다는 것도 완전 계획적으로 딱 실행을 그렇죠. 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범행 도구도 현장에 없지. 없고.
피를 닦은 것도 현장에 없지. 그렇게 해서 들고 나갔다 그러면 네. 이건 분명히 누군가 들고 나갔는데 그 회사의 구조를 보면 네. 그걸 들고 나가는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없어. CCTV에. 뭐 출입구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 입주 빌딩 강남에서도 신축 빌딩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가 네. 보안이 아주 철저한 곳이에요. 그래서 CCTV를 피해 가지고 그 범행 도구라든지 범행 그 닦은 거 그거를 들고 나갈 방법은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분명히 네. 거기를 출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4층 교수님 4층이면 뭐 어디 창문으로 기어 들어올 가능성이 아, 그거 없어요? 이제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범인은 그 왜 그러면 피를 닦았는지도 궁금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예.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일반 침입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범행 장소와 특성 그 자재 창고잖아요. 그리고 그 죽은 여직원의 피를 싹 닦고 이렇게 정리한 거 등등으로 볼 때는 뭔가 이게 관계성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왜냐면 그러니까 뭐 내가 범행을 한 걸 안 들키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 관련된 건 치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다량의 여직원이 흘린 피까지 그렇게 닦아낼 필요가 없거든요. 없죠. 왜냐면 예. 그 피 닦고 깨끗하게 할 시간에 검거될 가능성도 있기 빨리 때문에 도망가야죠.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이 장소랑 뭔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청소해놨다 이렇게밖에 그렇죠. 그러면 회사 관계자일 그럴 가능성이 수 있고 있죠. 예. 적어도 피해자하고는 면식 관계일 가능성이 있고 일회성 침입자는 그런 짓 안 그건 안 해요. 하죠. 범행하고 나서 그래서 내부인 소행으로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경찰이. 네. 그 다음에 감추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높은 사람. 그렇죠. 다 닦았잖아요. 바로 그 시신이 발견되면 용의자로 내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한이나 치정 같은 분노에 의한 살인보다는 목적지향적인 그렇죠. 그 이익과 관련된 살인일 수 있겠다고 경찰은 본 것 우리 같습니다. 이거를 도구적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도구적 그렇게 좀 무게를 좀 둔 것 같아요 경찰은. 하여튼 이게 초창의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있는 상황하고 피해자의 입지, 환경, 여건,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전부 이렇게 줄을 내놓고 다 그 큰 데다가 써야 돼요. 네, 네. 막 저 관계는 어쩌고 뭐 어쩌고 자세 어쩌고 이거 쫙 쓴 다음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갖고 추정을 하고 추리하는 게 네. 수사 초기에 이 방향성을 잡는데 이거 이 1번. 근데 그걸 안 잡아놓고 무대뽀로 너는 그냥 고답적인 거. 야 피해자 주변 수사. 너는 뭐 뭔 수사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직원들 엄청 고생시키는 거예요. 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그림을 상태에서 그려야 돼요. 막 이것저것 쪼각쪼각 하다 보면 그러면 그림 그려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징 보면 이게 자재 창고는 그 범행 장소가 밀폐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는 사무실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물품 보관 창고 중에서도 안쪽. 사무실을 통과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창고예요. 그럼 모르고선 못 가겠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CCTV는 없어요. 그러나 네. 사무실을 통과해서 가니까 그 사무실을 들어올 때는 CCTV는 보이죠. 그 길밖에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범행 그 자재 창고에는 CCTV가 없으니까 자재 네네. 창고 내에 범행 장면은 안 찍혀 있지만 네. 그 범행 장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CCTV를 피할 수가 없는 네.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이거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그 출입구 이외에 네네.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창문이에요. 창문. 그 문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창문밖에 없죠. 창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4층이야. 네. 4층에 옥상에서 줄을 타고 4층으로 들어와서 뛰어들어올 수 있죠. 우리 영화 본 것처럼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네. 자, 우리 창문인데 이렇게 반쯤 여는 창문 있죠, 안에서. 아 오피스텔 같은 데 있는 창문. 예, 이렇게 밀으면 완전히는 직사각 경우는 안 열리고 한 45도 정도로만 열리죠. 이 밑에만 완전히 안 이렇게 열리고 밑에만 쳤다가, 이렇게 예, 사선으로 열려가지고 덮어요, 위에. 비 같은 게 들이치지 말라고. 그렇죠, 예. 그런 형태의 창문이에요, 이게. 아 그럼 사람은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고 들어오기 자체가 힘들어요. 창문이 이렇게 막 열려 있으면 막고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반 뒤쪽으로 열리는데 그렇죠. 안쪽으로 열리는 이렇게 게 아니라 바깥으로 밀리죠. 또 깨진 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깨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로가 70, 세로가 30cm 창문이래요. 범행 현장은 4층이고
예. 이거는 옥상에서 끈 걸고 내려와갖고 이렇게 창 그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된 대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는 건 못 들어요. 불가능해요. 성인이.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피해서 이렇게 막고 있는 거를 피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쳐도 요 공간이 안 나와요. 네, 사람이 들어올 좁잖아요. 공간이 안 돼요. 이거 밑에서 겨울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공간이 좁으니까요. 안 돼요. 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범인은 CCTV를 통해서 현장 피해서 CCTV를 들어오는 입구에 그걸 피해서 현장에 들어갈 수 없고 네. 나올 수도 없어. 이거는 분명히 내부인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수사는 초기에 내가 볼 때는 이미 8명 사장 포함해서 8명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시작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형사들이 그렇게 큰 어떤 그 난해함을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내가 만약에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었다면 배제하지는 않지만 예. 8명한테 집중했을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이 사건이 딱 그거네요, 교수님. 우리 왜 추리물 중에 그 유명한 뭐 프로 얘기해도 될까요? 그 명탐정 코난이라는 거에 범인은 이 안에 있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네요, 딱. 범인은 이 지금 사무실 직원들 안에 있다. 아가사 크리스티가 쓴 추리 소설에는 항상 범인은 이 이 안에 안에 있다. 있다. 그거랑 그거네요, 마찬가지. 지금 딱 이 사건. 제가 봐도 이 사건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내가 수사 지휘를 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거기에 플러스하면 8명 이외에 네. 출입할 수 있는 청소 아줌마, 그다음에 경비원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뭐 가스라든지 사무용품을 배달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사무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택배 오시는 분까지도 다 포함합시다. 그래 봐야 한정적이에요. 그거. 맞아요. 예. 청소하는 아줌마는 들락거릴 수 있으니까 발견했죠. 네. 경비원 아저씨는 청소 아줌마가 연락해서 들어왔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남의 자재 창고 사무실을 통과해서 쑥쑥 못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가능성 없어요. 그다음에 택배 뭐 이 사람이 이런 있어야 분들 그 들어가죠.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네. 물론 그 자재 창고에 물건을 날려주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 봐야 되겠지. 자, 수사 들어갔어요. 네. CCTV가 잘 설치된 건물이다. 그래서 CCTV를 피해서 현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만큼 가장 먼저 CCTV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네요. 예. CCTV도 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띄어서. 네, 자, 그랬더니 시신 발견 전날 9월 9일 날 네. 월요일 날이죠. 네. 오후 1시 30분 네. 사건 현장 그 물품 보관 창고 네. 글로 들어가는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누구? 한 사람은 문 씨, 사망한 이 문 씨. 피해자분. 예. 그 다음에 그 다른 한 사람은 사장 김 씨. 그 사람도 31살이에요. 젊네요, 사장이. 사장하고 그 자기 비서하고 둘이서 물품 창고로 들어가요. 그게 CCTV에 나와요. 뭐 들어갈 수는 있죠. 일단.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네. 사장이 손에 큰 상자 이걸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요. 그렇게 그 사장이 나오는 장면은 찍혔는데 그 이후에 그 같이 들어간 문 씨가 나오는 장면을 안 찍혔어요. 그럼 그때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럼 그 안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은 네. 죽어서 발견됐는데 나오는 게 죽었으니까 안 나왔겠지. 거지. 그리고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두 사람 외에 현장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며칠 했대요, 며칠. 혹시 놓치는 거 혹시 있을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근데 분명한 거는 아무리 살피고 또 살펴봐도 사장하고 그 피해 여성 둘이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일체 그 이후에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들어간 사실 없고, 사장은 무슨 종이 상자 이따만한 거 들고 나오는 거 이외에는 없고, 또 다른 직원들한테도 전부 다 물어봤어요. 그 들어가 혹시라도 이 CCTV가 잘못돼서 네. 다른 직원들이 드나들었는지 여부도 물어봤는데 직원들도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요 네. 9월 9일 날 월요일 날은요 네. 그 사장하고 문 씨, 네. 그 여성하고 둘 빼놓고 우리 나머지는 전부 밖에 외근한 날이었어요. 그날 그 아예 있지도 않았네요. 사무실 애초에. 자체에 우리는 있질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그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이에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그 회사에는 사장하고 그 문 씨 여성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 그때 그 얘기도 했대요. 사장이 물품 저 창고를 정리하는 라벨 붙이는 작업이라고 그러나 네, 라벨지. 분류해서 네. 오늘 우리 저 그 문양하고 나는 라벨 붙이는 작업할 거야. 다들 나가서 외근해. 그래서 외근 나가갖고 영업 뭐 이런 걸로 나갔고, 그래서 직원들도 자재 창고에서 사장하고 문 씨가 라벨 붙이는 작업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회사에 복귀해서 잠깐 앉아 있다가 퇴근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물품 창고에 들어간 적 없고 두 사람을 못 봤대요. 사장하고 문 네, 씨를. 네. 그렇다면 이게 일치된 진술이에요. 그러면 뭐 CCTV에 나온 거는 유일하게 사장이 용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귀신이 들어가다 나온 거 아니면 이 사장밖에 없잖아요. 가장 저 유력한 용의자가 이제 이 김 씨 사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사장 이제 불러다 물어봤어요. 그 내용 좀 알아봅시다. 이런 건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나 우리 그 비서하고 예. 라벨 붙이는 작업 하다가 나 그날 약속이 두 군데나 있었어요. 바빠서. 네. 그래서 그 약속도 두 군데 있고 또 나 여자친구도 있어가지고 예. 여자친구하고 약속도 돼 있어서 자 문양 알아서 해. 그 얘기하고 나는 나와서 그냥 바로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만난 사람들 다 있습니다.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만난 사람들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 나올 때까지만 해도 라벨 잘 붙이고 있었으니까 신변에 아무 문제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나온 이후에 누군가가 침입을 해가지고 해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라벨 작업하는 선반 위에서 뭐가 떨어져 갖고 예. 그거에 의해서 사고로 사망한 게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다른 침입자가 혹시 CCTV에서 지금 안 나타난 귀신 같은 존재가 들어와서 네. 만약에 그 범행을 했었다면 목적이 있어야 할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요. 목적이 왜, 있어야 왜? 되는데 그 사망한 문 씨한테서 뭐를 훔쳐간 거, 그 사무실에 문 씨 소지품을 손댄 거 이런 거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 물건 일체로 손댄 게 없어. 그러니까 피해 아니, 물품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럼 사람만 목적이 죽이고 뭐야? 왜 나갔냐고. 그리고 또 성범죄를 시도한 흔적도 없어. 네. 그러면 제3자가 사장 말대로 제3자가 들어왔다면 뭔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좋아. 괜히 들어와 사람 죽이는 놈들 있잖아. 미친놈들. 미친놈들. 예, 예, 예. 응. 그럼 묻지마 범죄 했다고 예, 쳐. 예. 그렇게 들어왔다면 그 들어온 놈이 피를 그렇게 정교하게 다 닦아가지고 닦냐고요. 나가? 그건 말이 안 돼. 안 돼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 상황하고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고를 당했다고 치면 떨어진 그 둔기 뭉텅한 그 있어야죠. 현장이 있어야지 맞지. 그럼 이건 사고사도 아니야 이거. 또 상처하고 이 접목시켜봐도 부합돼야죠. 안 맞고. 예.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CCTV에 그런데 분명한 건 다른 들어온 사람이 없잖아. CCTV에 안 비치고 들어가는 방법은 없는 곳이고. 예. 사장밖에 없잖아요. 사장밖에 지금. 현재는 없어요. 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 보면 왜 죽였냐고요? 유력한 용의자지만 얘가 죽일 만한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 또 자기 여직원 그렇죠. 아무 왜, 이유 왜. 없이 때려 죽일 일은 없잖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범행 동기가 있어야 돼. 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 완전히 성공한 벤처 사업가야. 젊은 지금 언론에 사업가네요. 막 소개되고 이 성공된 사업체 운영한다고 네. 그냥 보도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잡지 같은 데도 소개가 많이 되고 그런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여직원을 살해하냐. 그러게요.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네. 여직원하고 사장하고 누가 모르는 우리가 비서 모르는 관계였다고 특별한 하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게 죽일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싶어서 혹시요, 예. 직원들을 불러다가 또 이제 사람 굉장히 회유해서 관계. 두 사람 그 관계를 좀 조사를 하죠. 혹시 감정 가질 만한 뭐가 있는 뭐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는지 직원들이 제일 잘 알잖아. 근데 직원들이 참 말하기가 입장이 난처했겠어요. 이건 이런 때는 정말 슬기롭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직원을 몰래 부르는 거 회사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건 안 돼요. 백전백패야. 그런 수사는 직원이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따라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정말 애절한 눈빛을 보내면서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와갖고 너네 사장이랑 죽은 사람이랑 문제 있은 일은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 심적인 부담이 상당해갖고 그 말 못하죠.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회사 직원들 퇴근할 때 기다렸다가 따라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사가 애절한 눈빛을 보내야 돼요. 협조 좀 도와주십시오. 해달라.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랬더니 직원들 입에서 하나가 나와요. 뭐예요? 사장 김 씨 자체가 평소에 화를 내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성격 아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이고 네. 누구하고 갈등 같은 것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자기 비서 문 씨하고 사이도 굉장히 좋았다. 오히려 그 물어보러 가서 뭔 감정이 있었던 요소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가
거꾸로 돼버렸어요. 너무 두 사람 사이가 좋다. 문제가 있을 게 없다. 사상 정말 좋은 사람이다. 침착하고 차분하고 온순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만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띵 했다 그러더라고. 아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분명히 저 사람이 용의자인데 예. 정황으로 보면 같이 들어가서 한 사람만 나왔는데 한 사람 죽었어. 그러니까. 근데 들어갈 때 둘이 들어가는 거 이후에 그 이후에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딴 사람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타살인 건 분명하고 때린 건 사상밖에 없는데 예. 사상이 죽일 만한 동기를 찾으면 이게 편한데 그러게요. 동기가 안 나오는 게 동기가 이게 깝깝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이런 때 이제 그래도 최후의 어떤 그 경찰한테 단서가 되는 사람들은 유족이에요, 유족. 왜 생전에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진짜 묘하더라고. 왜요? 이게 뭐가 있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가족하고 난 사건하면서 그거 많이 느꼈거든요. 네. 평상시 가족하고 엄마 아빠하고 사이 뭐 이 다 나빠 아주 가족들하고 형제간들하고 집에서 자기 혼자 돕고 다야. 네. 그런 사람이 죽기 며칠 전부터는 제발 자기 엄마 동생 형한테 그냥 신상에 대해서 막 떠들고 얘기해요? 자발거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 벌어져 갖고 사망했는데 네. 수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렇게 말 안 하던 동생이 며칠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근거로 해갖고 단서로 잡은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게 사람이 내가 아마 죽을 거라는 걸 아니면 뭔가 내 신상에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인식해서 그렇게 주변에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의외로 그런 사건을 많이 봤어요. 신기하네요. 참 사람 살아가 이상해요. 유족 면담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짬밥을 좀 저 먹은 형사들은 그런 생각 지금 제가 한 경험 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안 나오는 수사 지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드린 뭔가 이렇게 딱 근거가 있거나 막 그러진 않으니까 교과서에는 안 네. 실리는데 분명히 있는 현상인 거잖아요. 있는 겁니다. 이거 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경찰학교에서 강의했지만요. 이게 이제 베테랑 형사들이면 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내용이 좀 참작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네. 그 유족 열심히 만나요. 처음에 만나면 유족들 당황해갖고 너무 황당한 사건 겪어서 기억도 못해요. 네. 횡설수설하고 말 못하는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갔을 때 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막 당황해서 못했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사소한 거지만 얘기를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게 단서돼서 검거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맞아요. 이거 우리 저 방송 보는 수사관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요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제 뭐 조사 중에서도 이렇게 수사 중에서 정보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보 획득형 면담에서는 꼭 마지막에 반드시 하라 그러는 게 면담 연장하기라는 말이 이상한데 지금 당장은 생각 안 나고 뭐 기억이 안 나고 얘기 안 했던 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정보가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 뭐 내가 뭐 떠올랐다고 굳이 뭐 얘기하는 뭐 필요했으면 물어봤겠지. 그 사람들은 말 안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거 끝나도 언제라도 당신이 떠오르고 얘기하고 싶고 뭐 혹은 놓친 거 있으면 지금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어디다 얘기해도 되고 얘기하셔야 돼요라는 걸 반드시 알려주라는 거가 맞아요. 사소한 건데 이렇게 의외로 정보가 있을 더 수 있어요. 나아가서는 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럼 혹시 또 그 사이에 뭐 생각난 거 없어요? 또 그런 가서 거 물어봐야 돼요. 좋고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유족 면담을 또 했어요. 가서 이게 참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입장에서도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의심된다. 가족은 그렇게 가족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가족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알아서 그러게요.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둘이 들어갔다가 한 사람만 나왔다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선생님 따님 범인으로 사상이 의심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 문 씨가 생전에 언니한테 둘째 언니예요. 둘째 언니. 네네. 둘째 언니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7월 말경에 이 사장 김 씨가 문 씨한테 복지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주려고 한다면서 실비까지 되는 그런 보험 그 보험을 너 보험 들어줄게 그러면서 보험 설명을 쫙 하더니 서명하라고 그래서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서명하기 전에 문 씨가 서명을 좀 망설였대요. 아니 이거 나 보험 들어주시는 건 좋은데 왜 보험 들어주는 걸 이 문 씨가 서명하는 걸 망설이냐면 수령인
수익자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는 사장으로 돼 있는 거요. 이게 뭐야? 왜 내 보험 들어가지고 사장님이 수익자가 되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 씨가 서명을 좀 망설였다는 거예요. 망설여지죠. 당연히 네. 망설이지. 망설이니까 사장이 하는 얘기가 야 보험에 가입을 하면 2년 뒤에 퇴사할 때 네. 월급하고 퇴직금 외에도 별도로 2천만 원 더 줄게.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 예. 그래서 아이 뭐 그러면 나 조만간 퇴직하면 나쁘진 월급 않네. 말고도 2천만 원 얹어준다니까 아이 뭐 안 해줄 것도 없네. 회사가 이게 아마 보험 들어주는 실적 같은 것 때문에 이러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럼 너한테 저 문제 생기면 그럼 보험금은 사장이 다 가는데 그왜 뭐냐 이게 이상하죠.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네. 이 문 씨가 아마 보험 실적이나 아마 사장님이 뭐 이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보험에서도 대출을 해준다며요. 뭐 보험을 들으면 뭐 약관 대출 뭐 이런 게 그 있다고 보험 하죠. 대출도 예.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험으로 아마 대출 같은 거 받으려고 그러나 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은 사실 구태여 언니한테 할 필요 없는 얘기거든. 그렇죠. 뭔가 본인도 찝찝해서 얘기한 거야 이게. 그렇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둘째 언니가 그걸 생각해낸 거야. 예. 처음엔 경황이 없다가 예. 이걸 형사들한테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형사 입장에서는 딱 그 듣는 순간 뭐예요? 이게 범행 동기일 수 있는 거죠. 동기 충분히 되죠. 예? 이거. 그러면서 언니가 한다는 얘기가 이거 사장 이 김씨 놈이 처음부터 아예 계획하고 우리 내 동생 뽑은 거라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본인 뽑을 때는 예. 업무비서, 비서도 격리 겸 업무비서는 앉아갖고 타이핑하고 이렇게 해서는 전화 받아주고 그렇죠. 하는 업무비서잖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저 업무비서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수행비서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수행비서하고 따라다니는 업무비서는 거야? 전혀 달라요. 수행비서는 운전도 당연히 해주고 따라다니면서 의전해주는 거야 막말로. 그렇죠. 근데 그거는 대체로 남자를 쓰죠. 그렇죠. 남자 사장님이면 남자 쓰죠 비서가 거기가. 하죠. 그런데 이게 업무비서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출근해 보니까 운전까지 하는 수행비서였다. 그걸 또 엄청 툴툴거렸다는 거야. 이게 나 뭐야 이게? 응? 이게 나를 업무비서가 아니고 나 수행비서로 뽑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알았으면 거야. 애초에 안 들어갔지. 불만을 좀 했었다는 거야. 예. 보험제 들고 나서 2, 3주가 지난 8월 17일이에요. 8월 17일.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있는 시점으로 보면 한 3주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 8월 17일 날 한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건을 이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예. 자, 보험은 이미 들었어. 7월 말쯤에. 보험 7월 예. 말쯤에 보험 들었는데 8월 17일 정도 됐어. 예. 그러니까 살인 사건은 9월 달이니까 그래갖고? 8월 17일 날 예. 한 사건이 있는데 사장 김 씨가 다른 여자 직원하고 예. 뭐 사귀어. 다른 회사 여직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동거녀이기도 해요. 그런 여자가 있는데 네. 그 여자하고 청평에 있대. 네. 자기가.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문 씨한테 예. 수행비서잖아. 문 씨한테 자기 그 청평에서 먹을 때 쓰는 식사에 필요한 어떤 뭐 그 재료 같은 게 있대. 예. 그거하고 이놈이 청평에 보트를 한 3대 갖고 있대요. 보트. 네. 보트에 늘 기름을 내가 그 차에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예. 그거를 가지고 오라고 문 씨한테 갖다 달라고 지시를 시킨 해요. 거예요. 예. 지시를 하는데 그때 올 때 반드시 내 차 끌고 와. 지꺼. 그래서 이 문 씨가 사장 차를 타고 청평에 와서 그걸 다 전달을 했어. 예. 전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청평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출발해 갖고 5분도 안 됐는데 트렁크에서 갑자기 불이 번져. 차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이 나버렸어요. 예, 예.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번져갖고 트렁크 쪽에서 네. 차량이 전소되는 큰 사고가 겪었는데 얼른 빨리 탈출해갖고 화는 면했어요. 그러니까 문 씨가 한번 3주 전에 큰 사고로 한번 당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네요. 물론 그거는 계속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거예요. 감식도 예. 하고.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나왔고요. 네. 그 당시에 이 김 씨가 문 씨한테 술을 계속 권했는데 예. 문 씨가 운전해야 된다면서 안 먹으니까 한 잔만 마시라고 이게 집요하게 요구한 그런 내용을 옆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것도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과수에서 이거 이제 전소된 차량 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원인을 못 밝힌 상태에서 계속 그 수사는 이 사건이 나는 당시에도 진행 중에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때 다 트렁크 뒤에 휘발유가 5통이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불이 크게 나네요. 차량 뒷좌석에도 휘발유가 2통 있었대요. 그러면 이거는 불나면 바로. 예. 그 불났다는 얘기는 불씨가 뭔가 있었던 거 이게 분명히 트렁크 쪽에. 그렇네요. 이거 의심스럽기는 해요. 이게 그러니까 갈 때는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와서 한 잔만 먹으라고 계속 막 권유하고 하고 그 사이에 시간 끌고 은은하게 불 탈 수 있는 거를 집어넣어놓고 차 끌고 가 해서 그 불 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장 김 씨의 소행이라고 우리가 단정져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분이 들죠. 또 예. 보험을 들어놨다고 하니.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 이제 경찰이 밝혀내요. 네. 그리고 이 문 씨가 언니, 친구, 그다음에 저 엄마한테 회사가 너무 힘들다. 네. 왠지 모르지만 자꾸 회사에서 내가 감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왠지 모르게 또 무섭다. 뭐 그런 이게 느낌이 뭔가 있으셨나 본능적으로 봐요. 느꼈나 봐요. 네. 그런 얘기를 수시로 했다고 그러고 네. 언니도 내가 볼 때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좀 위험하다요. 이상하다. 그만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네.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라 해야 되잖아. 그 3개월 이상 해야 되잖아. 채우려고. 6개월 이상 해야 되잖아. 그래서 2달만 더 일하고 아이고. 그만두기로 계획을 언니하고 다 한 상태였어. 그냥 아까 그랬죠. 넉 달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지금 그러니까 사고 그거 마저 채우려다가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그래서 사이에 이제 일이 친구, 엄마, 주변 사람들한테 이 경찰이 이걸 다 댕기면서 이 진술을 받은 겁니다. 범행 동기를 하여튼 어찌든 예, 합리적으로 추론하려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증거물 찾기하고 범행 동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기 이런 거 찾아야죠. 네. 예. 자, 사장이 유력한 용의자인 건 맞아요. 예. 근데 불러다 놓고 CCTV 보여주면서 경찰이 여기 들어간 건 당신하고 둘밖에 없어. 자, 그 이후에 계속 돌려보면서 딴 사람 들어간 거 있어? 귀신이 날로 들어갔습니까 거기? 당신밖에 없어. 둘이 들어갔는데 당신은 나오고 그 사람은 죽어서 발견했는데 그럼 누가 귀신이 와서 죽였다는 얘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해요. 계속 쪼죠. 이때부터는 무비권 행사예요. 그 혐의 부인하면서 무비권 행사하고 버티니까 경찰은 직접 증거 없으니까 사장 그냥 보낼 수밖에. 이 지금 사장이 성공한 벤처 사업가라면서요. 그렇죠. 머리가 어느 정도 있다는 아이, 거예요. 그럼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직접 증거 없이 이렇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 말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예. 필요한 상황이. 정황은 뭐 틀림없이 맞아요. 이게. 맞죠, 예. 근데 또 들은 얘기 지금까지 쭉 제가 설명드린 얘기까지 다 취합을 하면 네. 이거 거의 맞아요. 거의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물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방향을 좀 바꿉니다. 어떻게? 이 사장의 오피스텔에 살아요, 이 사람이. 네. 거기 주변을 이제 수색하고 탐문을 하기 시작해요. 네, 네. 그 오피스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사장이 나올 때 분명히 있다마는 박스 아유, 이제 맞아요. 아마 영상 저 사진 올려주시겠지만 맞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있거든. 이거 어디 갔어요? 그 속에 피 닦은 헝겊이나 범행 도구가 들어있을 개연성은 높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들고 가서 그날 나와가지고 얘가 이동한 데 있잖아. 모임도 있고 뭐 했으면 모임에 그거 들고는 안 갈 거 아니야. 애인 만나면서 그거 들고 안 갈 거 아니야. 못 가죠, 못 가죠. 그러면 일단은 어딘가 처분하기 위해서 갔는데 집일 가능성이 많잖아. 그렇죠. 옷도 갈아입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얘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 그 원을 딱 그려가지고 CCTV를 다 까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 상자를 처분한지 확인하려고. 네네네. 그 과정에서 수색을 한 그것이 봤더니 예. 시신이 발견되고 그 다음 날 9월 11일 날 오피스텔이 있는 그 인근에 이렇게 거기를 스쳐 지나가는데 뭔가 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예. 거기를 집중 수색을 했어요. 이제 거기도 사각지대가 있기는 하니까 얼핏 보이기만 했다고 그래요. 단면만. 예. 그래서 그 주변을 집중 수색을 하다가 예. 담하고 건물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어. 틈. 건물과 건물 사이 조그만한 그 조그만한 예, 틈 예. 누가 보지도 않는데 예. 그 틈새에 요 상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들고 나왔던 네, 상자요? 상자가. 예.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여기 그 상자를 꺼내 가지고 봤더니 네. 맞아요. 거기 그 들고 나갈 때 S 업체 그 회사명이 무슨 숯불 업체 그 네네. 회사명 붙어 있는 상자였거든. 네. 그거 맞아요. 그거. 그거 맞아요. 맞는 거야. 정확하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 열어봤더니 그 안에 비닐에 싼 햄머. 이 손잡이 길이까지 90cm예요. 어휴.
성 무슨 이따만해요. 이만한 이렇게 내리칠 수 있는 한마야. 네. 4kg 이상이에요. 4몇 몇 킬로예요. 이따만 철덩어리 쇳덩어리 그거 붙어있는. 들어있고요. 그 당시에 이 사장이 입었던 흰색 와이셔츠. 아, 그 다음에 피를 닦은 게 이불이야, 이불. 아, 그래서 싹 닦았네. 피 닦은 이불. 네. 그 다음에 검은색 장갑, 피 묻은 장갑. 요게 딱 그 상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틈 사이에. 게임 끝났죠? 끝났네요. 끝났네. 이거는 정말 수사 방향을 잘 정한 겁니다. 이거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이거 없앴을 거잖아요. 유출을 이거. 잘한 겁니다. 네, 네. 자, 사장이 먼저 나와서 그날 약속이 2군데 있었고 애인까지 3군데 있었습니다 하고 말을 했잖아, 진술을. 네. 그러니까 거기에 상자 들고 갈 일은 없잖아. 그러면 상자를 처리했을 거고 라벨 붙이는 작업을 했으면 네. 그 복장으로 애인 만나러 가거나 모임 갈 건 아니잖아. 그죠. 옷 갈아입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러면 집에 갔을 것이다. 집에 갔다면 그 집이 오피스텔이라면 그 집 근처 어디에 이거 처분했을 숨겨놨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전체 CCTV 다 까고 네. 살짝 지나가는 단면 그게 CCTV의 약간의 각도 때문에 네네. 그걸 가지고 그 인근을 추정해서 그 인근을 이잡듯 뒤진 거예요. 잘하셨네. 그 건물과 건물 틈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발견 못했으면 이 사건은 꼬였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 끝난 거잖아. 네. 이 새끼는 이제 범인이죠. 거기에다가 범행 동기가 될 만한 거 이제 또 확인을 그 다른 팀에서 열심히 이 사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 김가연놈이 2013년 초에 아버지로부터 이 숯 관련 생활용품 그 생산업체에 이걸 물려받았어요. 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게 맞아요. 숯 이용해서 이불, 베개, 슬리퍼 같은 건강 생활용품 개발한 이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이 요즘도 많잖아요. 매출 이런 많이 제품들. 올랐던 난 뭐 알아요 이게. 얘가 아버지한테 그 회사를 물려받자마자 2개 회사를 더 차려갖고 3개를 만들어요. 확장을 했어요. 확장한 건데요. 네. 언론에는 젊은 벤처 사업가로 막 인터뷰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야. 예. 그런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씀씀이가 커요. 돈 이건 많군요. 얘기. 그래가지고 고급 요트도 2대. 예. 그렇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8월에 또 하나 더 구입해요. 그리고 요트가 3개. 예. 요트 비싸다며요. 요것도 엄청 비싸요, 교수님. 그것도 차보다도 3개 훨씬 사고 비싸요. 예. 고급 외제차도 3대 갖고 있어요. 수시로 바뀌었대요, 그것도. 승마하고 골프를 취미로 한대요. 그 지인 상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 항상 그런 얘기했대요. 야, 사람이 말이야 김밥을 먹고 살아도 일단 겉을 제대로 하고 다니면 보이는 시야가 달라져. 그 과정에서 내가 높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나도 그런 사람들 반열에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의식구조 자체가 골 때리는 새끼 이거. 이게 겉멋들었네. 겉멋들은 거지 네, 이거. 이게. 겉멋. 그런데 문제는 정작이 이렇게 막 그 저 회사 2개 더 확장했지. 네. 요트 사야 되지. 외제차 수시로 사야 되지. 승마 골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딸리잖아. 제트스키라고 그러던데 이게. 그러니까 회사 명의로 해갖고 8억 원의 대출을 받아요. 이놈이. 먹고 쓰려고 대출을 받네요. 예. 아마 그 대출 그 얘기하면서 이제 보험도 이런 식으로 꼬인 것 같아. 이 문 씨를. 보험 들어주고 대출 받는 식으로 신용 확보하는 식으로. 네. 그런데 그 8억 받았는데도 그것도 금방 바닥나지. 대출금 이자도 못 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야. 네. 강제 집행 당하게 생겼어. 회사 자, 명의로- 월급은 또 직원들 그 월급은 밀리지. 직원들 한 3개월씩 월급 밀리니까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저 월급 안 받고 나가버렸어. 돈 못 받아. 퇴직금도 못 받고 네.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도 못 주겠지. 지 오피스텔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5만 원이야. 그러니까 진짜 김밥 저 먹어야 되는 게 맞아. 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5만 원 오피스텔 그것도 넉 달째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겉만 봐가지고는 잘 나가는 네. 중소 벤처기업이지만 깊숙이 들어가서 수사를 해봤더니 얘는 범행 동기가 충분한 거야 이거. 보험금 노린 범행 자체가. 쪼달리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경찰이 찾을 건 다 찾은 것 같아. 그렇네요. 보강할 네.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7월 말에 김 씨가 이 문 씨 사망한 사람 이 여성 그 명의로 해서 61만 1,230원 내는 그 임원보험에 가입을 시켜. 임원. 한 달에 요 네. 정도 내는데. 그래서 입사한 지 한 석 달밖에 안 된 평직원 문 씨를 보험계약서상의 직책을 임원으로 허위 기재를 내가지고 네.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류 창고 직원도 한 2명 정도 보험 들었었대요. 이 얘가. 똑같은 이런 보험이요? 네. 어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 어휴, 그 사람들도 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섬찟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겠네요. 그죠? 예. 자, 보험 내용은 어휴. 문 씨가 사망할 시에 회사 대표 김 씨에게 일시금으로 5억 원. 그리고 55세가 될 때까지 매달 800만 원씩 지급. 총 수령 금액이 약 27억 원. 26억 9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를 수익자로 해가지고 예. 보험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 씨가 사망하고 나면 얘한테 오는 혜택은 일시에 회사의 어려움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55세까지 거의 연금처럼 지금 800만 원씩 받아 원이 처먹고. 나오고, 예. 이 새끼 말이야. 동기가- 이 정도 되면 범행 동기 뭐 이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검거해 버렸죠. 증거물까지 확보했으니까 바로 경찰이 추적해가지고 예. 사건 발생 3일째 되는 날 시신으로 발견된 날로부터 이틀째 되는 날. 그 빨리도 갔죠, 그죠? 금방은. 예. 네. 9월 12일 날 이 김가를 이제 긴급 체포합니다. 일단 체포요, 긴급으로. 예, 긴급 네. 체포. 긴급 체포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제 죽인 거는 인정을 해요. 죽인 건 맞대요? 예, 죽인 거 인정하는데 범행 동기는 황당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9월 9일 날 월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네. 물품 보관 창고 라벨 그 부착 작업을 하려고 창고에 가서 둘이서 작업을 했다. 자신이 선반 위에 보관해 두었던 햄머를 꺼내려다가 예. 선반 위에다가 햄머를 놨대요. 90cm 되는 예. 그 햄머 4kg가 넘는 그걸 꺼내려다가 실수로 그 문 씨 머리 위로 떨어뜨렸대. 말도 안 되는 소리. 떨어뜨렸더니 문 씨가 에이씨 그러면서 신경질을 냈대. 그래서 순간 화가 확 치밀어 끌어올랐대 자기가. 그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얘. 계획건지 그러니까 아니라. 우발이라 계획이 아니고 우발이라 이제 이거 저 쥐새끼 같은 놈이 이제 빠져나가려고. 네. 어찌됐건 우발은 계획범죄보다는 싸잖아. 그렇죠, 처벌이. 그렇죠.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햄머를 떨어뜨리더니 그걸 머리에 맞고 문 씨가 아이씨 그러고 자기한테 째려봐서 순간적으로 피가 끓어올라 때렸다는 거야. 말도 안 이게 말이라고. 이 주장을 끝까지 한 거야 이게. 법정에서도 계속했어요. 그렇지만 경찰이나 검찰은 보험금 살인 목적이다. 이거 보험 살인이죠. 이거. 그래서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으로 아주 완벽하게 딱 짜가지고 기소해 버린 거예요. 예? 이거 뭐 더 볼 것도 없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햄머 왜 그 필요해요? 보관 창고에 수제품이 있는데 네. 이 거의 1m 되는 햄머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햄머에 대해서도 경찰이 보강 수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얘가 언제 샀냐면 예. 2013년 8월 3일 날 에이. 보험 가입하고 나서 며칠 안 됐어. 예. 그러니까 범행 전 한 달 전 이거- 햄머를 구입을 했어. 예. 회사 옆에 공구상이 있어 또 그거 살 만한 데가. 예. 근데 거기서 안 사고 구티어 멀리 가고 사왔어. 이거 그거를. 냄새가 나네요. 이거. 여기서부터도 이건 계획범죄죠. 맞죠. 보험 가입 시켜놓고 며칠 안 지나서 바로 그 햄머를 그 회사 옆에 있는 공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사고 더 먼 데 가가지고 사왔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또 경찰이 또 재판부에서 쪼았어요. 네. 왜 너 그 햄머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거 왜 샀어 그거? 그때. 그때. 그랬더니 창고에 있는 앵글 고치고 예. 창고에 앵글 짜서 이렇게 칸막이 예. 하잖아. 그거 고치고 보트에 보트 있잖아 요트. 그 닷에다가 이게 쓰기 위해서 철물점에서 산 거라고 이렇게 이제 헛소리를 했어요. 아니 앵글 고친데 해머가 왜 필요해요? 그리고 다시 필요하면 다시 사면 그때도 되지. 지가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샀다고 그러는데 네.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거 조사해보니까 1층에 철물점이 있어요. 4층 건물 1층에. 네. 근데 거기서도 같은 종류 햄머 팔아요. 심지어 똑같은 걸 예, 팔아요. 똑같은 거 예. 팔아요. 근데 더 먼 데 가서 구입한 게 이제 이게 된 거죠. 그 직원들도 이구동성으로 물품 창고에 햄머가 쓰일 일이 전혀 없다. 창고에 있을 이유가 없는 물건이다 그거는. 아니 생각해보면 교수님 숯이요 숯이 잘 바스러지는데 말이 되냐고. 해머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되는데 예. 2014년 3월 달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1심이 열렸어요. 거기서 이제 창고 들어가는 모습이 딱 너 다 찍혔 너다 네. 나온 사람 없고 그랬더니
다른 누군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문은 안에서 밀어갖고 열기 때문에 밖에서 못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그런데 그놈은 끝까지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너 집 주변에 막 네 오피스텔 그 옆에 그 건물 틈 사이에서 네가 들고 나간 그 물건 다 발견됐어. 그랬더니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다, 갖다 놓은 거다. 나를 뒤집어 씌우려고. 미친놈이야 이거 완전히. 미쳤네요 이거.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 네. 그 재판부가 그거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지. 네. 그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범행 결과에 대한 무감각한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경우에 예.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건 또 그런 짓 하고 남을 놈이라 이 소리요. 맞아요. 평생 참여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김 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한다. 넥타이 공장 하려다가 무기징역 선고. 영원히 세상에서 하직시키게 해야 되는데 격리로 끝났네요. 당연히 또 항소하죠. 너. 하겠죠. 변호사 사가지고 항소했죠. 2014년 9월이 됐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이 있었어요. 예. 문 씨가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앉은 채 일하던 중에 의자가 넘어지며 뒤통수를 부딪혀 사망했을 수도 있다 하고 추가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을 했어. 또 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피해자 복지를 위해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보험 청구권은 유족에게 양도하지도 않았고, 또 지가 수익자로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 보험 청구권은 끝까지 지가 쥐고 있어. 그러면서 안 받아들여. 안 받아주고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전히 무기징역이죠. 예. 또 상고했죠. 예. 2015년 2월 달이 됐어요. 대법원에서 열린 3심에서 예. 끝까지 이 문 씨는 그 보험 네. 복지를 위해서 들은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면서 누군가 증거를 조작했다. 누군가 분명히 창문으로 들어와서 범행한 거다.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다가 사고 당한 거다. 오락가락 그냥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횡설수설 이 새끼 끝까지. 그래도 상고 기각, 기각당하죠. 무기징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고 있네요. 교도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자 범행이 있었던 9월 9일 날 했잖아요. 네네. 그날 아까 여자친구하고도 약속 있었고 모임 2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알리바이가 있다면서요. 예, 그 얘기했잖아요. 그 주변인들도 경찰이 다 조사했어요. 근데 경찰들이 혀를 끌끌 차요. 왜요? 그 지인들 얘기를 듣고 만났는데 사람 죽이고 온 놈치고는 너무나 자기들 눈치도 못 챌 정도로 이 냉정하고 평소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고요. 네. 당황한 모습 전혀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담한 놈이에요, 이거. 이거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머릿속으로 얼마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했으니까. 네. 그리고 사람 죽고 난 그 다음 날 여직원 면접이 또 있었어요. 2명의 여직원 면접이. 이 지금 문 씨 사망하고 네, 그 다음 날이 면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리 잡았겠지. 사망하고 그 다음 날 면접이 있었으니까 그러려면 그 전에 공고했을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러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면접이 있었는데 그 시신이 발견돼 갖고 면접 취소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럼요. 지금 회사에서 큰일이 났잖아. 사람이 그런데도 사망했는데. 태연히 직원들은 막 하고 있는데 면접을 다 했다는 거야. 어머. 그때는 시신이 발견 안 됐잖아. 9월 9일 날은. 아.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0일 8시. 이게 직원 모집을 하려면은 아마 미리 공고해야죠. 그러면 이 여직원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었으니까 직원 미리 뽑을 거 공고한 거 아니야? 그거죠. 바로 그거네. 그게 경찰이 입을 쩍쩍 벌리는 얘기. 이게 완전 소름 돋잖아요. 완전 황소름 생각해보면 끼치는 얘기예요. 이제 이 사람 이때 죽여야지. 아니 그리고 그날 외근 다 내보내고 둘만 있었던 것도 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디데이를 짠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럼 그것도 해놨고 그 전에 이미 이날 죽여야지 생각해놓고 죽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 해가지고, 사람 다음 타자. 다음 타자도 또 보험 들어놓고 넣어놓고. 그럴 거 아니요. 이거 완전 이거 천하의 살인죄요 이 사람. 이거는 서울 수서경찰서 강력 4팀. 예. 김천호 팀장 지휘하에 또 이정훈 경위까지 포함돼서 네. 수사 아주 꼼꼼하게 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김천호 팀장이 추리를 참 잘했어요. 여러 가지로. 물론 이 사건은 일견 보면 어려운 사건은 아니에요. CCTV에 찍힌 사람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항상 사건할 때 그거잖아요.
저놈이 분명히 범인인데 중요한 거는 저놈이 범인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라든지 직접 증거가 나와야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럼요. 유죄로 인정을 받으려면. 네. 근데 그거를 추리를 잘해서 그 범구에 오피스텔 범위를 넓힌 거. 그게 이걸 들고 나간 거 처분했을 거를 예측한 거. 네. 그래가지고 그 골목 틈 사이에서 건물 틈 사이에서 그걸 찾아낸 것 자체가 획기적이고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워낙에 잘 살고 잘 나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돈은 쪼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 재정 상태를 안 살펴봤으면 이런 범행 동기가 동기를 안 이거 나오죠. 완벽하게 합리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뻔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참 수서경찰서 이거 경험 있는 팀장 또 거기에 또 과학 수사 이런 게 다 더해져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요. 하여튼 이거 2달만 있으면 그만두려고 뭔가 이상한 걸 느껴서 그랬던 그 여성이 너무 안타까워요. 비명횡사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요, 교수님. 물론 뭐 결과적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다라는 건 똑같다고 할지언정 이런 게 진짜 악질이고 악랄한 것 같아요. 나쁜 놈의 새끼죠 이거. 이게 매일 얼굴 보고 맨날 자기가 시키는 일 해주고 하는 사람을 속마음으로는 언제 죽여갖고 돈 받지? 계속 이러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천하의 아이고. 이놈은 저 무기징역 살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아주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참여하면서 살기를 바라고요. 맞아요. 돌아가신 그 문 씨 명복을 저희들이 빌겠습니다. 맞아요. 또 가족분들 혹시 보신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좋은 데가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범죄로 피해당한 사람들은 다 전국에 가 있습니다. 이놈은 이 다음에 죽어서도 지옥 갈 겁니다. 이 다음 지옥 천하의 나쁜 불덩어리에 놈. 떨어져 상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예, 오늘은 중소기업 여직원 햄머 살인 사건 좀 다뤄봤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예.